집주인한테 이제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당신 누구냐? 나는 그 주택을 임대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난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언터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네. 나눴었는데 뭐 사기라는 건 사실 어쨌든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니까 나쁜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세 사기는 한 가정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네, 그 네, 죄질이 네. 정말 저는 굉장히 고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더 문제가 되고 좀 사회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주거권이라는 것에 침해받았기 그쵸.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뭐 아이들의 어린이집, 학교, 부모님, 그다음에 직장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 이사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대부분이 다 주거에 네네. 몰려있기 때문에 네네. 집을 잃는다라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걸 잃는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그 의미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산 구조가 어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거든요. 네. 전세 보증금, 또 어떤 뭐 아파트나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택의 가액에 자기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가정이 휘청거릴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피해를 이제 입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너무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런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네, 아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는 직접 이런 관련한 사건을 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 중에 의뢰인분이 이제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혼자 집을 구해서 거주를 이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직장에서 이제 지방 근무가 끝나고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집주인한테 이제 임대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당신 누구냐? 나는 그 주택을 임대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난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임대 계약서를 보내주면서 혹시 김 누구누구 씨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이 도장도 내 도장이 아니다. 이런 거. 집주인이 빌라 한 동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분한테 맡기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놓고는 집주인한테는 임대 계약이라고 속이고, 그러면 이제 전세금은 자기가 편취하고, 일부는 전세 계약이나 임대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집주인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아직 집이 나가지 않은 것처럼. 네네. 아무런 얘기를 안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이 중간에 있던 사람이 계약을 해서 저희 의뢰인의 보증금은 가져가고 중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저희 의뢰인은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없더라도 그 집주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한 거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집주인하고 그 중간에 중개했던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주인은 전혀 몰랐고 해당 사람만 들어갔는데 이미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피해액도 수억 원이어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된 다음에 합의를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고 또 이제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집주인하고 전화 한 통화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 사람만 믿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그걸 뭐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사람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 쓰시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떻게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부동산 계약 체결에서는 신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하던가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 상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뭔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자체를 갖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나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개인이 어떤 재판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형편상 전세로 지금 거주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전세 계약을 체크할 수 있는, 계약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요?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의외로 집주인이 실제 정말 이 주택의 소유자인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서류상 확인을 안 하고 중개사만 네네네. 믿는다든지 내가 임대인이라고 오는 사람만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서류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명의인이 그 해당 주택의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소유자인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 현장에 임대인을 만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명의인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사진 대조 이런 거라도 꼭 네네, 해봐야 이런 되는 절차를 거네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뭔가 확인을 하고 싶었어도 임대인입니다라고 하면 네 하고 서명을 하고 했지. 네네네. 그 당신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십시오 해서 이게 대조한다 그러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여기는 그런 네. 분위기 때문에라도 네네네. 못했잖아요. 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리인이 나와서 뭐 내가 뭐 삼촌이다, 네네네. 아버지다 이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게 그 임대인이 집 소유자가 맞는지 또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집주인의 어떤 인감증명서도 네네.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 그 현장이 안 나오더라도 그 임대인하고 직접적인 전화 통화는 최소한 해봐야 됩니다. 아, 근데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뭔들 위주로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계약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외에 또 뭘 또 알아보면 좋을까요? 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정말 나쁜 마음을 네네. 먹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특약을 하나 설정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 체결 이후에 집주인이 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네네. 만약에 설정한 게 밝혀지면은 이 임대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한테 보상한다. 이런 특약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뭐 이사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만 한번 계약하고 나면 나중에 입주하는 날 잔금 치르고 이 집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랬다가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상황으로 보자면. 맞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 당시에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고 정신 없지 않습니까? 이사도 해야 되고 뭐 등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그것까지만 하고 확인을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잔금 치르고 이제 부동산에 들어갈 때 그때 발급하던 등기부 등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 변동이 있는지 꼭 변동이 봐야 있을 됩니다. 수가 있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근저당 설정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은 날 한 거죠. 근데 확정일자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거를 잔금 체결일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무조건 등기부 등본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고 우리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와 똑같다. 아무런 어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만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특약에 의해서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저희가 준 계약금은 물론이고 그 계약금의 배액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제 입주까지 다 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이 담보로 또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보통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후순위 채권자가 되고 저희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그래도. 배당을 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 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냥 훑어만 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유심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등기부 등본을 볼 때 꼭 챙겨야 되는 네, 꼭 네.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깡통주택. 깡통주택이라는 게 주택의 매매 가격에 그 전세 가격이 상회하거나 거의 그 뭐 비슷하게 육박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러면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세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세, 그다음에 내가 들어간 전세금, 등기부 등본에 을구라고 있습니다. 네네.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은 집주인이 얼마만큼의 지금 빚이 거기에 잡혀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셔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빚과 전세금 이런 것들이 한 70% 이하 정도 돼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하이면 그나마 좀 비교적 안전한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 이것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먼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이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네네. 문제가 된 경우에는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신청을 해서 받아줄 수 있는데 요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자세히 제가 좀 설명하기엔 복잡해지지만 그게 뭐 모든 금액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각에서도 이제 논의되는 게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도 지금 하고 이거 준비를 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금 일단 워낙 이슈가 크기 네네.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좀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하느냐 이게 논의가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입은 피해, 그러니까 대부분 보증금이 네네네. 되겠죠. 이거를 전부 다 구제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고, 이제 정부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그쵸. 있죠.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로는 일단은 보증금,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더라도 주거권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런 면에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어떤 그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뭐 부여한다든지 네네. 낙찰 받을 때 어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 보증금 자체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보다는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에서 지금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이 집에 대한 보증금을 다 날린 상태고 이 집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빌려야 되는 네네. 빚만 2배로 늘어나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기존의 어떤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가정, 그 개인에 있어서의 또 경제적 손실로 계속 남아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서로 좀 조심하고 그리고 네.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좀 방법들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